왜 아침에 청담동에 가서 샵에 안 간다며? 그거예요. 저는 우리가 조금 더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고 하는 방향으로. 내가 메이크업을 청담동 가서 안 받는 이유는요. 내가 귀찮아서 그래요. 이러면 아무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같이 일하는 밑에서 서포트를 해주는 직원분들을 굉장히 많이 고려하신 거예요. 그거는 너무 좋은데 그걸 앞에 내세우면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네네. 그 서포트 해주시는 분들을 고려하지 않는 사람처럼 돼버리거든요. 어떤 경우는 가르치러 드네? 이렇게 받아들여진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학교 졸업을 못해서 거의 재입학 같은 복학을 해서 4년 풀로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우리 고객님께서 예. 그냥 다닌 게 아니고 수석으로 졸업하셨어요. 수석으로 졸업하셨어요. 이번에 진짜 야. 평균 4.27이에요. 4.27? 높은 거야? 4.5 중에 4.27. 아, 진짜. 백분율이 97.7. 야. 제가 학교 다니면서 이제 친구들이 저한테 고민 상담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언니 제가 재수를 했는데 삼수를 했는데 제가 너무 늦어서 취업이 너무 늦어서 이런 걱정을 해서 내가 지금 망이야 괜찮아 이런 이야기를 저는 할 수 있었어요. 그렇네. 네, 그래서 저 자체가 친구들한테 좀 용기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서 그렇죠. 제가 그 커뮤니티에 올렸어요. 네. 네, 네. 자랑할 건 해야지. 그럼 사실이니까. 네. 네, 그리고 저렇게 성적 받기 어렵거든요. 굉장히 열심히 하셨다는 오 박사님은 얘기거든요. 4.5에서 몇 점 받아요? 아, 됐습니다. 네, 됐어. 근데 그 성적뿐만 아니라 우리 구혜선 고객님 하면 온갖 레전드 짤로 유명합니다. 예, 본인도 아시죠? 예. 너무 이쁘다 근데. 왜 저걸 찍지? 그 눈물 색깔을 왜 찍는 거예요? 뭐, 다른 여자, 약한 여자 뭐 이런 거 함부로 올 거면 다가오지 마세요. 이런 거 아, 그런 의미예요? 그런 거 한 번씩 다 올렸지. 근데 저는 거의 20년을 해명을 했는데도 해명이 잘 안 되더라고요. 해보시죠, 네. 이 자리에서. 네. 저는 사실 어렸을 때 가수 연습생이었는데 제가 무대 그 울렁증이 워낙에 심했어요. 그래서 연기학원에 다녀서 자신감을 좀 키우자 해서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연기 일기를 썼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떤 연기를 해보았고 눈물을 흘리는 표정 연기를 한 그런 눈물 연기를 한 연기 일기 사진. 저는 연기 일기 사진이었어요. 오해받는 경우도 많고 네네. 그리고 특히 방송을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저도 이게 논스톱이라는 그 시트콤으로 어떤 되게 엉뚱한 캐릭터를 저한테 주어졌어요. 그러고 막 밑에 자막에 엉뚱해 이렇게 가면은 그 행동이 엉뚱하게 사람들한테 네. 인식이 되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즐거워하고 재미있지만 그게 내 생활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엉뚱하고 재미를 넘어서 오해하는 단계까지 넘어가 버리는 어떤 상황에 처해진 적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를 친해보니 너 정상이네 이 말도 정상이라는 게 저한테 너무 크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비정상이었다는 거야? 그렇게 오해했구나. 그랬구나. 이런 것을 계속 끊임없이 확인하다 보니까 이제 사귀는 기간과 시간과 이제 그 허들이 되게 높아지는 겁니다. 우리 혜선 씨의 억울함, 혜선 씨한테 씌워져 있는 많은 프레임들, 네. 네, 그런 것들 중에 뭐가 제일 억울하고 제일 속상하고 그러셨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유별나다. 아, 유별나다. 네. 네. 왜 아침에 청담동에 가서 샵에 안 간다며? 그거예요. 저는 거의 집이 경기권일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러니까 이렇게 용인이 촬영장이면 제가 용인에 살 땐 바로 촬영장으로 가면 되는데 청담동까지 갔다가 들렸다가. 용인에 가는 거는 저한테는 굉장히 시간과 우리가 잠도 부족하고 또 매니저도 운전도 오래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같이 효율을 맞춰 나가려면 내가 이 정도는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거. 네. 내가 흔들리는 차에서 빨리 발라서 빨리 다음 씬을 찍으러 가는 게 우리가 조금 더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고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팀은 이해를 해요. 저랑 가까우니까. 그러나 조금 건넌 사람은 유별나대. 너가 그런 행동하는 거 유별나. 일단은 우리 혜선 씨는 잘못한 게 1도 없어요. 그 상황에서는. 자, 그런데 두 가지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뭐가 지금 딱 걸리냐 하면 혜선 씨가 내가 메이크업을 청담동 가서 안 받는 이유는요. 내가 귀찮아서 그래요. 이러면 아무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귀찮아서 저는요 조금 더 게을러가지고요. 조금 나는 1시간이라 더 잘래요. 이러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같이 일하는 밑에서 서포트를 해주는 직원분들을 굉장히 많이 고려하신 거예요. 그거는 너무 좋은데 그걸 앞에 내세우면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네. 그 서포트 해주시는 분들을 고려하지 않는 사람처럼 돼버리거든요. 그렇게 오해할 수 그렇죠. 있죠. 오해할 수 있죠.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은 반대 입장에 서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맞아요. 나를 서포트해주는 네. 같이 일하는 직원들을 우린 고려 안 하는 사람이란 얘기야? 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본의 아니었지만 그런 미묘한 그럴 뭐, 수 있어. 네, 불편함이 있었을 수 있겠다. 네. 두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뭘 결정을 할 때는 무엇이 더 중요하냐를 생각해요. 네. 그러면 저는 뭐 나이도 있고 키도 가려야 되고 제가 화장을 한 거랑 메이크업 갔다 온 거랑 차이가 제가 봐도 많이 나요. 제가 봐도 많이 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2시간을 덜 자는 거, 그다음에 거리상 멀어도 돌아가는 게 메이크업을 받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네. 어떤 상황에서 메이크업을 받는 게 더 중요한데 혜선 씨는 이거보다는 그냥 다른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 밑면에는 내 얼굴에 워낙 나는 피부나 얼굴에 자신이 있으니까 뭐 내가 좀 해도 돼 라는 거를 깔고 있다라고 다른 사람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그렇게 표현 안 했는데 아유, 참 잘났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일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그러니까는 그런 것을 전제로 가져가니까 설명이 제가 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제 정보를 과하게 많이 설명드리는 거예요. 제가 집이 용인에 있어서요. 왜냐하면 반려동물을 키우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설명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네. 물론 되게 속상하고 또 오해를 받으니까 설명이 필요한 것도 맞긴 맞아요. 근데 그때 이제 설명을 할 때 내가 왜 이렇게 하며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혜선 씨의 가치관과 그다음에 삶의 철학과 왜 이런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거를 쫙 얘기를 하면 어떤 경우는 가르치러 드네 이렇게 받아들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나의 삶의 기준과 가치관을 말해야 되는 자리가 있고요. 오늘 이 자리는 그런 얘기 하는 자리잖아요. 네. 근데 어떤 자리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자리도 있어요. 근데 오해를 받으니까 그걸 풀려고 혜선 씨가 쭉 설명하는 그 설명 내용은 대부분 혜선 씨의 삶의 기준과 가치관과 철학이에요.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오해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네. 그래서 그냥 좀 가볍게 얘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그 혜선 씨한테 문장 완성 검사를 작성하게 드렸는데요. 거기서 몇 가지는 좀 제가 좀 의미가 있는 거 같아서 좀 추려왔거든요. 네. 근데 어리석게도 두려워하는 것은 그랬더니 뒤에 나다. 내 생각에 참다운 친구란 나다. 네? 내가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은
나로 태어난 것이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나다. 네. 나에 대해서 끊임없는 탐색을 하고 그것이 이제 시작되는 나이가요. 되게 이제 청소년기에 들어서면 굉장히 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지금 올해가 40이라고 하셨던 네. 것 같은데 40이 돼서도 아직도 여전히 이제 나에 대한 어떠한 고찰, 탐구, 그다음에 이제 자아, 나란 사람에 대한 여전히 이제 고민이 많으신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여전히 이제 혜선 씨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전히 구혜선이라는 사람의 존재와 능력을 증명하려고 자꾸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미성년자 때부터 이제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도움이 되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결과가 좋았고 화목해졌고 계속 뭔가 너가 생산성이 있는 게 아니면 너는 인간이 아니야로 저 스스로에게 굉장히 많은 압박을 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 친구라는 것도 쓸모가 아니라 나의 안전이 또는 내가 이 쓸모 있는 생산성에 위험이 드는 이야기가 돈다 했을 때 통제, 차단 이런 방법들을 선택한 것 같다는 생각까지도 드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혜선 씨. 쓸모 있는 사람이어야만 된다는 네. 생각.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일 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의미가 있고 존재로서 네.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네. 계속 쓸모 있는 사람, 즉 생산성이 있는 사람을 살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네. 끊임없이 내가 생산성이 있는 사람, 결과물을 내는 사람이라고 끊임없이 보여주려고 해요. 그냥 나 자체로 있는 거가 안 편하네요. 네. 그래서 그냥 나는 나이기 때문에 그냥 존재할 그런 네. 당위성과 가치가 있는 거지. 네. 내가 뭐 반드시 누구에게 쓸모가 있거나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되거나 네. 너무 그런 거에 지나치게 몰두한 네. 필요까지는 네. 없다고 네. 보는 거죠. 네. 맞아요. 최근에 쓸모 있으려고 해 왜? 라고 질문을 네. 받았을 때 네네. 너 그렇게 너가 사랑하는 강아지가 너에게 쓸모가 있는 게 어떤 것이었어? 쓸모가 없어도 너 그 아이들을 사랑했잖아. 너 부모님이 너가 쓸모가 있어서 사랑한 그렇죠. 게 아니야. 네. 무슨 친구들끼리 저런 깊이 있는 맞아. 대화를 와.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최근에 조금 깨달으면서 아 그렇지. 내가 항상 쓸모가 있어서 나를 사랑해 준 건 아니었는데 네네. 쓸모가 없었을 때도 있어줬고 나 역시도 부모님이 쓸모가 없어지는 순간에도 옆에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너무 네.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혜선 씨는 정말 쓸모 있는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 뭔가 생산적인 사람이 되는 게 본인의 나로서 가장 나다운 일이야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야지만 나답다고 느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끊임없이 증명하려 들고 네. 끊임없이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거를 증명하려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왜 증명하려 드냐? 그냥 본인이 노력했으면 되는 거지. 그거를 세상에 계속 보여줘서 증명을 하려 든단 말이에요. 증명 안 해도 네. 아니 우리 이렇게 얘기만 들어도 아니 그 어린 나이에 데뷔해갖고 얼마나 노력하고 고생했어요. 그 자리까지 올라가려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든 안 하든 중요하지 않거든요. 혜선 씨 본인이 나의 삶은 이래 그러면 된 건데 사실 혜선 씨의 삶을 보면 네. 끊임없이 그걸 증명하려 들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편안하게 관대하게 있을 수 있던 포지션의 그 부분 있잖아요. 그게 가장 낮은 자세에서 학생이었을 때, 그러니까 배우고 있을 때, 막 물어볼 때, 궁금해할 때, 거기서 해방된 거예요. 제가 마지막에 들은 수업이 이제 서울을 탐방하는 수업이었어요. 그 공간에 대한 역사들을 공부하는 수업이어서 매일 이제 소풍처럼 수업에 나갔단 말이에요. 경복궁에 갔는데 저한테 거기가 촬영장이었거든요. 촬영하느라고 난 여기가 경복궁인지도 몰랐네.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 문화 역사 공간이 촬영장 그 이상의 것이 아니었는데
학교 다니면서 그 이상의 것이라는 걸 공부하게 되는데 되게 서글프더라고. 내가 이거 알고 연기했으면 조금 달랐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제 조별과제 끝나고 친구들이 언니 마로니에 공원 가서 술 한잔 해요. 이런 데가 마로니에 공원이 어디야? 이랬어요. 많이 걸어야 돼? 그러니까 아니 언니 조금만 걸으면 돼요. 그래서 다 같이 마로니에 공원을 갔는데 거기서 촬영을 한 거여서 아 여기가 마로니에 공원이었어? 몰랐어. 그러니까 뭘 배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쁨인 거고 배운다는 것 자체가 나한테 배운 만큼 나오는 거, 연습한 만큼 되는 거 이런 걸 좀 알려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배우는 사람이 되고 탐색자가 됐을 때 부모님도 가족들도 어떤 생산이 후에 이후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그 포지션이 됐을 때는 약간 해방. 자, 그런데요. 학생의 포지션에 있을 때 굉장히 열심히 호기심을 갖고 배운단 말이에요. 네. 배웠더니 잘 배워. 꽤 많이 알아. 좀 잘해내. 근데 거기서 바로 이런 표현에서 굉장히 미안해요. 네. 대가 같은 타이틀을 금방 달아버리는 거예요. 대가 같은 타이틀을 금방 달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혜선 씨는 유능해요. 똘똘해요. 내가 봤을 때 머리도 좋고요. 굉장히 잘 배워요. 그리고 열심히 해요. 그건 맞아. 그래서 이 학생의 포지션에서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배우고 섭렵하고 현장에서 프랙티스를 할 때 네. 뭔가 이제 실제로 할 때 네. 바로 화가, 작곡가 네. 이게 붙어버리는 거예요. 영화, 감독 맞아. 이래버리니까 네. 이거는 좀 잘 안 받아들이죠, 사회에서. 그것을 네. 정말 저도 선생님 말씀대로 음.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사실 제가 스스로 그 타이틀을 붙였다기보다는 그쵸. 그 일을 하는 거에 적당한 어떤 말이 없으니 사실 기자분들이 전시회 오면 화가를 붙여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데 스스로 저한테 항상 자신을 소개하세요 할 때 제가 그 비행기 탈 때 직업란을 단 한 번도 타이틀을 붙여본 적 없는데 거기 직업을 써야 되잖아요. 항상 제가 스튜던트라고 적더라고요. 제 스스로 학생이라고 쓰시는 거예요. 네, 단 한 번도 제 스스로 배우거나 화가거나 아티스트 어떤 타이틀도 한 번도 제 스스로 써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게 가장 나 스스로 나이고 그리고 가장 내가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내가 나에게 자부할 수 있는 게 학생이라는 타이틀이었을 때 네, 지금까지 너무 안 네. 된다. 네, 어린 시절부터 네. 그 막 데뷔했을 때 그 어릴 때 어. 그때 기준을 아직도 갖고 아직도. 계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때 그 기준과 그때 그 영향과 그때 네. 그 아파했던 거 그리고 그런 사람이 나는 아니야라고 증명해 보이고 싶었던 거를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부분은 네, 여전히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서 네. 굉장히 마음이 네. 안쓰럽고 좀 네, 한편 네, 가엾고 네. 그래요. 네. 네. 요즘에는 사실 부모님에 대한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아니 너 왜 이제 학교 졸업해서 대학원 갈 거야? 박사까지 할 거야? 아니 왜 뭐 하려고 이렇게 궁금해하는데 말을 못 하겠는 거야. 이게 이해할 수 있을까? 내가 이 마음을 얘기하면 나 그냥 엄마한테 보여주고 싶었어. 그거 선물 주고 싶었어. 아, 네네. 네. 너무 지금 이 진정성이 확 와닿았어요. 네. 그냥 대학 졸업장 엄마한테 선물해드리고 싶었어요. 너무 와닿아요. 우리 혜선 씨가 제가 그래도 어머니 살아생전에 학사모 딸 쓴 거 네.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으로 대학 졸업하는 거 한번 선물해드리고 싶었어요. 확 와닿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혜선 네, 씨가 능력이 있어요. 되게 그래요. 다재다능해요. 그리고 되게 열심히 해요. 그거는 맞는데요. 네. 혜선 씨가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가장 네. 가치 있고 마음이 편했어. 누가 인정을 해주든 안 해주든 이 일에서 가장 보람을 느꼈어. 그리고 내가 평생 동안 해나가면서 가치 있고 더하기 이걸로 먹고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거를 길을 잘 정하셔서 네. 그 일에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너무 증명하려 들지 말고 좀 그런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편집자가 웃고 찍은 장면들 모두가 기다려 그 순간들 애국에서 빵빵 터지네 놓치지 마